근데 지금 주가는 뭔가 터질 것 같아라는 거를 지금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터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줄이자. 이런 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무슨 큰 사건이 터진다. 그때는 반등 나옵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정말 너무너무 힘드네요.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코로나 때도 똑같이 힘들긴 했지만 그때는 뭔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좀 희망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저희가 희망의 아이콘 김민수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짜증 다 내시고 인사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근데 그만큼 네. 너무너무 짜증나는 시장이니까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오늘은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죠. 먼저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요. 금리 인상을 무서워해서였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계속 차가 나니까, 금리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다. 이 금융 위기가 왔다라는 그 공포심 때문에 시장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진짜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까? 저희가 네. 주식을 할 때는 항상 큰 그림,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그럼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겠죠. 네. 경기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때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금리가 가장 큰 이걸 잊고 있었어요. 저희가. 금리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쭉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중앙은행이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죠. 가장 최근에 느껴봤던 게 코로나19 사태. 거기서는 와 이거 뭐 죽는 병이래. 걸리면 큰일 난대. 나가지 마. 그리고 이런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유동성을 막 공급하죠. 돈을 찍어냈죠. 그렇죠. 거기다가 금리도 확 내려버렸죠. 그러면 돈이 돌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동성 효과와 함께 이때가 주식하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시기 올 때 또 까먹을 걸 대비해서 이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죠.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연준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 물가, 고용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고용은 괜찮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거 잡기 위해서. 네, 그냥 금리 무조건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7, 80년대 금리 올리던 수준이 만약에 한 30도에서 40도 사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 네. 지금은 금리만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죠. 고통을 감내하겠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과정 쪽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당연하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어제자 나온 블룸버그인가요? 보니까 98%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경기 막 초토화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얕은 경기 침체냐 딥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하겠는데 지금까지 보통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을 뒤흔든 최대 사건들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IMF 경제위기도 있었고 이제 2000년도 IT 버블도 있었고 네. 말 그대로 보게 되면 버블 뭔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런 시기에 뭔가 하나씩 큰 사건이 터져요. 근데 지금 주가는 뭔가 터질 것 같아라는 거를 지금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조만간 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면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터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줄이자. 이런 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무슨 큰 사건이 터진다. 그때는 반등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그 터질 것 같은 가장 큰 걱정이 유럽, 영국인 거죠? 이번에 그 세인트루이스 총재인가요? 거기서도 언급되는 거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네. 해외발 충격으로 인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 해외발 어떤 이슈나 사건, 그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 좀 큰 거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얘기로는 영국의 경기 침체를 또 영국이 IMF를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큰 변화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또 혹자는 또 그런 얘기 하죠. 전쟁의 확전. 오늘 보니까 러시아에서 무슨 갑자기 요드를 비축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뉘앙스 좀 이상하죠. 이제 깜짝깜짝 놀라 이런 뉴스만 보면 핵전쟁 뭐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완전히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워낙 투자 심리 약한데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네. 이번에 사실 회의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게 네.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실망스러웠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그 에너지. 에너지랑 함께 주택 임대비, 렌트. 렌트비. 예, 렌트비. 네, 그게 하락하고 있는 신호가 보였대요. 그렇죠.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네,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 물가를 또 올렸던 임금 있잖아요. 네. 임금 부분에서도 깎이겠고, 네. 또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가 내려가는 추세고, 네. 그러면 이 다음 CPI 지표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 연준이 원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럼 꺾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신호가 보이니까 그만해야지. 이럴까요? 이제 꺾이기 시작하네. 잘하고 있었네, 우리. 그럼 계속 가자. 네. 요 정도 갖고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CPI 목표치 2%. 네. 지금은 아직 8%. 네. 지금 예상으로 한 2024년도 가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물가 수준 보게 되면 2%대 이제 그때 들어올 걸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봤는데 경기가 엉망이더라. 그럼 이제 우리 금리 인하할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기는 2024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모르죠. 전쟁이 또 확전되거나 또 무슨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뭔가를 또 자극하기 시작한다. 물가 안 빠진다. 그러면 그래 잡힐 줄 알았는데 오케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 저는 사실 네. 이번에 코스닥이 또 70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2001년도에도 그때 코스닥 700 돌파했어요. 그렇죠. 네.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지수가 빠지면 저는 어느 정도 경제 위기를 반영한 거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더 빠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IMF, 리먼 브러더스 그때 금융위기 나온 거 보면은 아니네 이제 시작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의 계좌 손실이 한 마이너스 40%일 거란 말이죠. 뭐 더하신 분들은 70%, 80%도 있겠지만 네. 그 분들의 경우에는 현구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솔직히 다 물렸다. 지금 물려있는 상황 쪽에서 지수는 2200. 마이너스 40%면 솔직히 총 계좌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100%를 다 들고 지금 이 2년 동안에 막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잘하신 겁니다. 일단.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주변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반토막? 그나마 삼성전자 쪽에 비중이 많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는 있겠는데 중간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메타버스 게임 그 메타버스 할 때 매 하다 보면은 매를 벌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되고요. 발언 자체를. 네, 죄송합니다. 아예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실폭이 클 때 지금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저건 앵커가 종목 5개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40%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5번째 이거 파세요. 파실 수 있겠어요? 뭐 팔죠. 눈이 왜 이렇게 커지세요? 네. 팔고 있으면 진지게 팔았죠. 아니, 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안 파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전에 팔라 했으면 진지게 팔았죠. 이 생각 계속 못 팔았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요. 네. 살 방법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뭐 한 종목을 다 갖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한 종목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했다. 아니면은 한 대여섯 종목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솔루션. 지금 현금 없이는 대응이 안 됩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저점 만들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바닥을 찍고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현금 얘기를 하냐면은 잘못하게 되면 지금 패닉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닉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같은 뉴스들 나올 때 한 번 더 툭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이래서 거기서 팝니다. 잘못하게 되면 현금이 없게 되면 만약에 현금이 좀 그나마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내가 어디 한번 보자. 나머지 갖고 내가 여기서 어디서 물 타나 보자. 아니면 턴할 때 좀 센 종목 사보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 저희가 희망 없이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은 다 공포와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그걸 위해서 반등했었을 때 안 갈 것 같은 종목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정리하든가. 네. 아니면은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100주씩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20주, 30주씩을 다 덜어내세요. 이걸 덜어내게 되면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만약에 저점에 잘 사잖아요. 이거 시장이 만약에 2,400만 간다. 지수가 그러면 벌써 한 10%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서 잘 산 종목들은 20, 30%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는, 만약에 지금 시장 보면서 어떻게 이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장은 그냥 그렇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종목이 없을까 해서 종목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네.
지금 내가 손실이 어떻든 간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놓자. 아니면 또 방법이 있죠. 신규로 현금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던가. 네. 아니면은 저 지금 마이너스 5, 60%인데요. 네. 현금 비중 아직도 한 20, 30% 있어요 하는 분들은 네. 그럼 그냥 그분들은 그냥 쭉 이 상태로 버티시면 되겠네요. 일단 버텨야죠. 버텼다가 그거를 언제 어떻게 잘 쓸까? 이걸 지금부터 연구해 가는 구간이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손실이 크다고 향후에 좀 마이너스가 난다고 무조건적으로 현구가 막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하에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현금 비중에 따라서 좀 대응책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네. 무조건 파는 것도 답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다고 사는 것도 답은? 또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으세요. 한 2200 깨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문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됩니다. 네. 사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현금을 다 소진해서 딱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가를 고정시켜버린다. 추가로 흔들리는 거면 또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현금이 남아있는 정도로만 살아야겠네요. 이건 현금이 아주 강세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는 진짜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2, 3%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거를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는데 현금이 뭐 필요해? 일단 무조건 주식 100% 올인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운용의 묘가 많은 걸 바꿉니다. 이상적인 계좌는 그럼 네. 지금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는 걸 감안했을 때 네. 100% 자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 현금 비중 70%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70%못 만들죠. 못 만들죠. 예. 근데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현금 비중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김민수 네. 대표님 말 들어서 뭐라도 하나 아픈 아, 손가락 예, 예. 잘라내서 현금 마련할게요. 비중 몇 퍼센트 정도 마련해야 예. 될까요?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20, 30%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 30%. 네. 그래야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지. 또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 효과는 뭐냐면은 지수만 보면서 계좌 내려간 거 막 고민만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액티브하게 바뀝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종목 찾아보겠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이 제로인 분들은 뭐라도 하나 잘라내시고 현금을 내 포트에서 20% 정도는 차근차근 만들어 놓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현금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손실이 큰 종목들 굳이 잘라낼 필요 없습니다. 버텨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희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업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